3번 목차를 보시면 이제 수출자 쪽에 사실은 이제 유용성이 더 큽니다.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 땡땡이 보시면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무역 금융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은행이 들어와서 대금 지급을 확약해줬기 때문에 이 거래에서의 대금 지급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거예요. 은행이 돈 주겠다는 약속을 이용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융자를 받는다거나 어디서 자금을 끌어온다든가 나 신용장 개설 받았어요. 이 신용장에 돈 받을 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.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신용장에서도 이제 대금 지급의 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돈은 나중에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은행에서 돈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미리 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원래 약속된 기간보다 빨리 시장에서 그걸 융통을 해가지고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효용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수입자 입장에서 보면 수출자보다는 조금 줄어듭니다. 그렇지만 좀 약하긴 하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도 신용장에 효용이 있어요. 자, 첫 번째 거 보시면요. 수입자는 수입자 자신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다. 대금 지급을 더 이상 수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우리랑 거래를 하는데 수출자들이 이렇게 외상 주는 걸 꺼려 한다든가 다른 계약 조건들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신용장을 개설해 버리면요. 이제 은행이 대금 지급을 하겠다고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수입자 자신의 신용이 낮더라도 은행이 신용이 좋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을 이용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뭐 대금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나중에 준다고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안전한 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조금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장은 매도인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조건을 매수인 쪽에서 신용장 개설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매도인한테 조금 유리한 거기 때문에 계약에서의 조건에서는 좀 매수인 쪽에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조금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땡땡이 보시면요. 수출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, 유효기일 등 제시기한을 지켜야만 합니다. 자, 일치하는 제시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. 근데 그 일치하는 제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. 어떤 기간들을 지켜야 됩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선적기간이에요. 선적기간을 언제까지 지키지 않으면 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은행으로부터. 그래서 매도인은 반드시 선적기간을 지켜야 돼요. 그러니까 늦게 물품을 인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매수인 입장에서는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인도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매도인이 반드시 선적한다라는 걸 강제할 수도 있고요. 그런 정도의 효용을 매수인 쪽에서는 수입자 쪽에서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